선생님 나이 들어서 어떻게 그걸 바꿔요? 사람이 바뀐다면 죽는다는데 살면서 괴로워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바꾸는 의지가 없어. 나는 이렇게 영원히 살래요. 절대 안 바꿀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뇌가 조금 몰랑몰랑한 분들은 제 얘기를 싹 받아들여서 홀라당 곡을 써먹어요. 내 삶에서 뭘 바꿔야 되냐?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장입니다. 오늘은 완벽주의가 불러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내 자식은 이래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불만족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압박을 받으면서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망설이고 준비될 때까지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하면서.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을 추구를 하면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기대. 세상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변화의 과정에 속해 있고 어떤 완벽한 것도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요. 물리학적으로도. 모든 물질들은 다 변화의 과정에 있는 거고 고정된 실체는 없고 계속 변화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완벽한 거, 완전 무결한 걸 찾으려고 하는 순간 본인은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자기 자신한테 실수를 용납을 해주는 자세.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야 라는 태도로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삶을 부드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완벽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완벽한 대상을 상정을 해놓고 본인은 항상 불만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내가 좀 모자라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만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도 꽤 괜찮아 라는 말을 항상 자기 자신한테 해줘야지만이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완벽을 추구할 때 늘 인생에서 등장하는 어떤 실패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도 너무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실패는 인생에서 그냥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현상이야. 실패 한 번 나타났을 때 나 인생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 크기를 크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좀 못 본 거, 뭐 취직해서 대기업 못 간 거, 뭐 결혼 아직 못한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그냥 밀어넣습니다. 왜? 사람들이 상정한 꽤 괜찮은 완벽한 삶에 대해서 자꾸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 안 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어떤 상황에 있던 내 삶은 꽤 괜찮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한테 어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돌뿌리가 있든 도랑이 있든 그런 거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 나는 가야 되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뭘 배워요? 돌뿌리는 피해 가야 되는구나. 도랑은 뛰어서 넘어야 되는 거구나. 배우잖아. 그거 안 배우면 그 끝까지 못 가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길만 자꾸 찾다 보면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실수들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 실패가 일어났고 좌절이 일어났고 시련이 일어났으면 내 인생에 또 하나의 배울 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완벽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매진을 하고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시작 자체를 안 해. 왜? 실패했을 때 비난받는 게 싫거든.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해. 이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에서는 도전을 해야 되고 변화를 수용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벌려야지 뇌가 깨어나고 재밌다 느끼고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모든 게 차단이 돼.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환자들 보면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서 완벽하게 보이길 원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사람은 다 그냥 허점투성이에요. 인간이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잖아. 완전 무결한 존재는 무슨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광물 같은 거예요. 걔도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잖아. 다이아몬드도 끊임없이 변해요, 그 안에서. 근데 심지어 살아있는 생물이 어떻게 완전 무결할 수가 있겠냐고. 완전 무결한 거는 무생물에 더 가까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항상 변하고 내 신념, 내 모습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런데 어떤 게 완벽한 거야, 무슨 어떤
겉모습은 연예인처럼 뭐 백옥 같은 피부에 예뻐야 되고 뭐 주름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키는 뭐 170은 넘어야 되고 뭐 기준 많이 만들어 놨어. 그 기준에 자기를 우겨 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기를 자꾸 속여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척 해야 되고 친절한 척 해야 되고 겉모습도 티끌 하나 없어야 되고 허술하고 좀 빈틈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가 싫은 거죠. 힘들게 살아가.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 저도 예전에 좀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저도 그런 걸 추구를 했어요. 친구들이 좋은 자전거 타고 뭐 좋은 옷도 입고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는 집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좋은 자전거 타고 나이키 운동화 신고 우리 때는 애들이 그 옷이 잭 니클라우스 그 골프복 그걸 입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럼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사 입을 수 없잖아. 사실 난 성격이 뭐 그런 걸 부러워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어차피 돈도 없어서 그런 걸 못 사잖아요.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기가 죽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정했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또라이 컨셉으로 살아야지. 나는 그냥 남들이 안 가는 길로 남들 신경 안 쓰고 살면 생각보다 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조건이 그래서 그런 거지만 완벽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허술한 사람, 좀 빈틈 있는 사람. 저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그래도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때이긴 했어요. 고무신까지는 안 신잖아. 근데 나는 또라이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진짜 우리 아버지가 신는 고무신, 하얀 고무신 신고 여기다가 나이키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녔어요. 실내화에 애들이 그런 장난을 치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 근데 나는 아예 그냥 학교에서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애들이 놀리고 막 그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좀 허술한 사람이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나를 가식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부족한 면을 그냥 드러내면 됩니다. 자전거도 저는 뭐 타고 다녔냐면 그 쌀집 자전거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날렵한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저는 집에 있는 그 쌀집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애들이 저 지나가면 맨날 놀렸어요. 여러 가지 별명으로 저를 불렀어요. 막 또라이, 뭐 이티, 뭐 그런 애들은 다 별명 붙이고 살잖아. 근데 저는 그게 즐거웠어요. 어떤 식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때? 그전에는 어느 정도로 소심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그전에는 누군가가 나의 결점을 발견하면 어떨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살았어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인데 한 중학교 2학년 때 이러다가 나 그냥 병 걸려 죽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냥 어차피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걸 감추려고 해봐야 감출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컨셉을 바꾸자. 남들이 좀 놀리면 어때? 그러면 남들이랑 또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 라고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도. 야, 너 나이키 고무신 일로 와봐. 너 이거 왜 신고 다녀?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저를 기억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런 또라이 짓 하는 애들이 주로 공부를 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 하는데 좀 또라이였어요. 그래서 되게 좀 유명했고 그 전에 소심했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좀 허술하고 좀 나사 빠진 것처럼 행동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관계가 어색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어울리게 됐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았을 때, 허술했을 때 관계에서 얻는 장점이 많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 만족을 할 거냐 이거예요. 서울대를 가면 만족할 거냐고, 삼성전자를 가면 만족을 할 거냐고, 의사가 되면 만족을 할 거냐고, 의사가 되면 돈을 또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냥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완벽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긴장과 압박 속에 밀어 넣을 것이냐, 실수를 인정을 하고 내 삶을 자유와 회복, 압박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실수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나 자신한테. 이게 지속 가능한 거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상정하고 살지 말고 실수해서 오히려 배우는 삶을 사는 게 그 순간순간 계속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허상을 꿈꾸지 말라는 거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 안에 자유와 회복이 있고 만족감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어떤 허상을 상정을 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나 자신을 못난 인간으로 치부하지 말고, 실수하더라도 난 이 실수에서 배웠어, 충분히 수고했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허상을 쫓지 말고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나가자 이거죠.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실수했을 때 꼭 이 말을 본인한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실수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본인한테 해줘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점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완벽하지 않아야지 압박받는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몸도 편해지고 병도 낫고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제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거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건강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하다 보면 하는 일들이 무조건 잘 돼요. 제가 환자들이랑 상담하면서 환자의 인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병이 왔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지, 전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환자들한테 막 물어봐요. 저는 뭐 다 물어봐. 그냥 환자한테 뭐 이상한 거 다 물어봐요.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게 난 너무 궁금해.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막 자기 얘기를 해줘요. 그럼 딱 재밌게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몰라, 물어보기 전에 몰라요. 정말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가장 세상에서 지금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주변 사람 진심으로 자기 얘기를 안 해. 대부분 남들한테 완벽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좀 괜찮은 면을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다들 힘들어.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부여잡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조금 더 나아져도 될 텐데, 괜찮을 텐데, 삶의 스탠스를 좀 바꿔볼만 할 건데, 근데 뇌가 조금 몰랑몰랑한 분들은 제 얘기를 싹 받아들여서 홀라당 곡을 써먹어요. 20대들이 말이 잘 통해. 아직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뭘까라는 아직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팁을 주면 그걸 몇 주 안에 그걸 수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해, 저한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팁을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던데요? 또 다른 조언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난 너무 기분 좋죠.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것도 홀라당 받아먹어. 근데 30대, 40대, 50대 나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꽉꽉 굳어 있어서 자기가 살던 대로 나는 무조건 이 방식대로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이나 세팅을 잘 바꾸지를 못해요. 근데 삶이란 변화 속에 있어요. 고정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본인이 삶이 뭔가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새로운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불편하면 그 불편함의 원인을 찾아서 내 삶의 전반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어떻게 그걸 바꿔요? 사람이 바뀐다면 죽는다는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허상을 붙잡고 힘들게 살면서 괴로워요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내뱉으면서도 바꾸는 의지가 없어. 나는 이렇게 영원히 살래요, 절대 안 바꿀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삶에서 뭘 바꿔야 되냐? 다 바꿔야 돼. 삶이 흘러가듯이 그냥 바꾸고 싶으면 실험적으로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뭔가를 이런 경향이 있었으면 조금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라고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의 스탠스를 바꾸고자 하면 내 자신한테 실험을 해보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렵다고 내가 살던 방식대로 자꾸 살라고 그래. 그 방식대로 사니까 자꾸 괴롭다고 말하면서 20대는 좀 바꾸고 50대 60대는 말은 해주는데 정말 눈꼽만치 바뀌어요. 근데 죽는 그날까지 뇌를 몰랑몰랑하게 만들고 자꾸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서 내 경험과 기억을 자꾸 새로운 걸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재정이 돼요, 매 순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데이트를 언제 마지막에 하고 안 하는 줄 아세요? 20대 초반. 그때 형성된 교육, 경험, 그런 걸 토대로 나머지 삶을 전체를 살라고 그래. 20대 때 형성된 거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전기차도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형성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지금은 모든 면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바뀌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AI가 나오고 대세가 AI고 세상이 AI로 인해서 재편되는데 AI는 남의 나라 얘기야.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그 AI 배워서 뭐 하겠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체를 파악을 하려면 그게 뭔지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뭔가 본인이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 그냥 그 걱정과 불안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지 적어보든지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실체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낱낱이 파헤치면 이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이렇게 나이가 60, 70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런데 뭐 지금 와서 뭘 해봐야 뭐겠냐, 언제까지 뇌를 자꾸 업데이트 시키면서 나를 힘들게 괴롭혀야겠냐. 뇌를 업데이트하고 경험을 업데이트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고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나가기 위한 방식이에요.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무생물이나 돌이나 광석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죽어 있는 것들이에요.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응력이 높다는 것은 더 생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나이가 들고 변화하기 힘들고 생명력이 꺼져갈 때 당연히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꺼져가는 불씨에 저항을 하려면 생명력을 키워야 돼요. 키우는 게 뭐다? 업데이트하는 거다.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다. 뇌가 굳어지지 않고 몰랑몰랑해질 수 있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면 되지 뭐. 어디 끝이 있다 상정하고 가지 맙시다. 완벽한 끝이 있다고 상정하지 말고 그냥 그 과정 자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힘든 삶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 계속 걸어나가면 뭐 그게 언제 끝나든지 끝나겠지 뭐. 우리가 끝없는 삶을 사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명체면 생명체답게 생명력을 강하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 좋지 않겠어요? 변화를 수용하고 압박과 긴장을 낮추고 도전을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시키면서 자유롭게 다운됐을 때는 회복하고 유연하게 살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이승우고 서초보감이라는 건강식품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출시한 제품은 첫째로 환사종, 산약백복령, 사삼맹문동, 구기자 감구, 단삼홍화 요 4가지를 따로따로 드셔도 괜찮은데 한꺼번에 드셨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환기, 인삼, 백출, 감초, 당기, 곽향 조합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수분톡톡 제품인데 천도시로 용융해서 순수한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분대사,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할 때 이걸 같이 드시면 좋은데 환사종이랑 조합을 했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께 샘플로 수분톡톡 요런 포가 3g짜리 포가 10개 들어있어요. 현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사은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물에 500cc에 한 포씩 넣어서 드셔보시고 반응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